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혼란스럽고 믿기지 않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제가 바보 같았던 탓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순해 보여도 속은 새까만 악마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뒤통수 심하게 당하지 마시고 꼭 잘 알아보시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편과 일찍 결혼한 편이에요. 주위 친구들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직장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던 터라 또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저한테 철없다고 뭐라 하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철이 없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취직에 실패하고 회의감도 많이 들었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과 결혼을 해주면 저는 취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딸이어서 어머니에게 얼른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취업 준비를 중단하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집안이 평균 이상인 집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조금 큰 편이었거든요. 결혼을 허락받으러 갈 때 당연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흰 봉투를 주시면서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하던지 물사대기를 맞을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를 굉장히 반겨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에 여자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저한테 연락도 자주 하셨고 만나서 백화점이나 카페에 가기도 했고 말이죠. 매일 저한테 이것저것 사주시면서 딸 같아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마음 한켠으로는 결혼하면 얼마나 저를 못살게 구시려고 이러는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난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시부모님도 저를 아껴주셨기에 크게 결혼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위 친구들이 저희 집안과 남자친구의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를 많이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도 혹시나 시부모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를 못살게 굴까봐 당연히 겁냈죠. 친구들은 언제든지 힘들면 이혼을 하라고 했고 저는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부모님이 결혼 전에는 살뜰히 챙겨주시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180도 변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께서 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우선 제가 학벌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직업도 없는데도 며느리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가 집과 혼수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너무 과분하다고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렸지만 그분들에게 이런 돈은 그저 작은 돈일 뿐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고 저희는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생활을 맞아본 적이 없어서 결혼 극초반에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평화로운 집에서 맞이하는 아침과 남편 출근길을 배웅해주고 오전 내내 저의 문화생활을 즐겼죠. 아니면 가끔씩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남편이 준 카드로 명품 쇼핑도 하고 말입니다. 그때는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이 타고났길래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나 싶었어요. 저 같은 여자를 사랑해주는 남편한테도 너무 고마웠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에게 감사드렸습니다. 정말 소설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완벽한 시부모님이셨죠. 저는 더 열심히 시부모님에게 효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둘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조카와 함께 셋이서 살고 계세요. 남편의 집안에는 아픈 가정사가 있습니다. 원래 남편은 형이 있습니다. 남편의 형은 유명한 식당의 사장님이고 3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이 연애했을 적에 결혼을 하셔서 결혼식에도 참석한 적이 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고 형의 아내분께서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결국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 형이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내가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형이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편의 형님분과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가게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시험 준비와 면접 준비를 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알바비를 받을 때 몇만 원 더 넣어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일부러 근무 시간에 저를 조용히 불러 공부 좀 하라며 자리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분이 아픈지도 몰랐고 전혀 티도 안 내셨어요. 알고 보니 그때 암투병 중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갔는데 웬 아이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고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조카였습니다. 남편의 형의 아들이죠. 그런데 너무 어린아이여서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듯 했고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아이가 안타까웠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전부 다 조카를 보고 다들 불쌍한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가족은 삼촌과 할머니, 할아버지 뿐이니까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 제 남편이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의 형보다 남편이랑 더 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정감이 가고 눈길도 많이 갔죠. 결국 그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워주시는데 대부분 도우미 아주머니들께서 케어해주세요. 제가 일부러 낮에 시부모님 댁에 자주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 아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아이가 걱정되기도 하고 많이 놀아주기 위해서 말이죠.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텐데 나중에 크고 나서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그런 아픈 가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할 텐데 혼자서 어떻게 다닐까 싶으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옛날에 제가 떠오르거든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늘 일한다고 바쁘셔서 저를 많이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했죠. 아무튼 저는 늘 아이를 틈틈이 챙겨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항상 기분 좋게 집으로 퇴근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화가 잔뜩 난 채로 귀가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어도 말을 돌리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원래 저희 둘 사이에 비밀이 없기도 하고 서로의 휴대폰도 서스름 없이 열어볼 만큼 깔끔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남편이 저한테 무언가 숨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고 저도 속이 상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정적이 흘렀죠. 남편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저한테 별일 아니라고 애교를 부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지 않으니 제가 마음이 풀릴 리가 있나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삐진 채로 있었습니다. 속이 상한 채로 남편의 출근길을 배웅해주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도대체 저한테 뭘 숨기는 걸까 싶어서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살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워낙 시어머니와 사이가 친구같이 각별하기도 하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같이 커피 한잔하면서 수다나 떨기 위해 시어머니 집으로 갔죠. 시어머니도 당연히 저를 반기셨고 저희는 같이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에게 속상했던 일들은 일절 말하지 않았고 시시콜콜한 말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분위기를 잡으시며 제 손을 턱 잡으시고는 너
어제 네 남편한테 얘기 들었니?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저는 당황스럽단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시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조카를 저와 남편의 호적으로 넣어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상황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게 뻔한데 시어머니는 그게 두렵대요. 그리고 조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것도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키우는 건 시부모님이 할 테니 호적상으로만 조카의 부모가 되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학부모 참관 수업이나 선생님과 상담, 이럴 때만 참석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뭘 부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제 손을 잡으시면서 구구절절 말씀하시는데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거의 부모가 없다시피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마디 더 보태셨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죽기 전에 남겨놓은 재산이 좀 있어. 근데 그걸 지 아들한테 다 상속시켜 놨더라고. 그런데 네가 조카를 호적에 올려주면 그 재산 다 너희들한테 갈 게다. 솔직히 저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아들로 삼으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워낙 아주버님보다 남편과 많이 닮기도 했고 착하고 성격도 좋아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시부모님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호적에 넣지 않는다면 아이는 평생 부모 없는 아이로 살아야 할 것이고 호적에 넣는다면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딱히 그 아이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가 생겨서 낳는다면 둘은 형제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카가 서운해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도저히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마침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오늘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들을 싹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는 이미 어머니한테 내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상관없으니까 당신이 선택해. 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남편은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카를 만나러 가끔씩 시댁에 갔는데 여전히 착하고 여린 아이였어요. 이렇게 순한 아이가 혼자서 낯선 환경을 적응해 나갈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너무 힘들었던 걸 조카도 겪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오랜 고민 끝에 호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카가 워낙 아주버님보다 남편과 많이 닮아서 주위 사람들은 절대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거절하기도 죄송했습니다. 시댁에서 키워주시고 저와 남편은 가끔씩 부모 역할을 하면 되었기에 상관없었죠. 아이는 저한테 여전히 고모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호적에 올리고 나니까 더 정이 가는 거 있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자주 만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서 더욱 친해졌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한 몇 달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이 지냈어요. 여전히 저는 시어머니와 자주 데이트하면서 놀러 다녔고 가끔씩 조카랑 같이 놀기도 했죠. 저희 부부는 잘 싸우지도 않고 늘 신혼부부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 사이에 선물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입덧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눈이 마주쳤고 같이 얼싸 안으면서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 임신 5주차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좋아했고 저희 가족 모두가 경사가 났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조카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그때의 저는 두 아이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조카를 뒷전으로 할 생각도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 집엔 좋은 소식들로만 가득했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끝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시댁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워서 시어머니랑 같이 도란도란 노는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산책 나가셨나 싶어서 혼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집안을 이리저리 걷고 있었죠. 걷다가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예전에 남편이 지냈던 방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결혼 전에 한번 들어가 보고 그 뒤로 혼자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옛날 생각도 나고 방 구경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남편의 방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서랍도 열어보고 옷장도 열어보면서 이리저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사진을 보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의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은데 다른 여자와 함께 조카를 안고 돌잔치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돌아가신 아주버님인 건가 했지만 누가 봐도 남편이었습니다. 사진에 적힌 날짜로 봐서는 저와 연애하기 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두 눈 뜨고 다시 보아도 남편과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조카를 아들처럼 들고 있었을까요? 저 때는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인데 말입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남편의 방에서 그 사진을 들고 있는 것을 보셨죠. 갑자기 사진을 확 뺏으시면서 네가 잘못 본 게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반응하시니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확신이 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오히려 침착해지는 거 아시나요? 제가 그때 딱 그랬습니다. 조카가 남편을 많이 닮았을 때 조금 신기하긴 했지만 아들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멍청했던 건가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의 침착한 모습에 놀라셨고 어떻게 된 일인지 구구절절 말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저와 만나기 전 다른 여자와 사고를 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의 엄마는 돌잔치가 끝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 혼자서 아이를 키웠는데 마침 자신의 형이 결혼을 했고 형의 아내가 난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갓 100일 지난 아이를 형 부부의 호적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말해주었던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한테 자신의 형수님은 아이를 낳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사실을 말을 안 해준 건 사기 결혼 아닌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속였다는 생각과 그들한테 제가 농락을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그래서 당장 시어머니한테 따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더 어이가 없었어요. 너처럼 키운 애를 우리 집에서 왜 들였겠니? 돈도 없고 학벌도 구리고 한부모 가정에 돈맛 좀 들으니까 아주 이게 다 네 거 같지? 잔말 말고 조카 네 아들로 키워. 아무것도 안 들고 몸만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정말 뻔뻔하다 얘. 못 배워서 그렇니?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돈 쓸 거 다 썼으면서 네가 감당해야 할 건 싫다는 거야? 늘 친절하시고 다정하시던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하신 적은 처음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어요.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를 해주시면 몰라요.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고 못 배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나요? 저는 당장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자신도 잃을 거 없다고 다시 새로운 며느리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정이 미친 듯이 탈탈 털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가는 길에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연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조카를 호적에 올리는 것을 제가 결정했다고 저한테 떠넘기더라고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자식인 걸 몰랐잖아요. 결혼 전에 자기한테 숨겨진 자식이 있다고 말을 했으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안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숨겼어야 했나요? 저는 당장 이혼을 하자고 했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저 혼자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비웃더라고요.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맞는 말이어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제 아이를 쪽팔리게 키우지 않을 거예요. 조카처럼 자신의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보다는 잘 키울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쌍욕을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고 이해해 주셨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가 이혼을 할 줄은 몰랐던 건지 저를 찾아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흔들릴 리가 있나요? 무시하고 제 갈 길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돈 많은 집안이라고 홀라당 넘어간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와 셋이서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직장도 구했고 월급도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시기 전에 꼭 잘 알아보시길 바래요.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